토요일 방송, 오늘 함수편, 방송 진행을 맡은 아프리카TV BJ 기발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공지해드린 대로 그 함수의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바스크립트의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함수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함수라는 건 뭐냐면 저희 쉽게 생각을 하면은 커피 머신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머신. 그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처음에 투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두를 가는 그 기능 자체가 가운데 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뭔가 원두를 갈면 가루 형태로 나오죠. 크게 이 세 가지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함수도 이와 같은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만드는 그 커피 머신이다 라고 해서 그 투입구에 들어가는 이 원두와 같은 것들을 결국은 아규먼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값들, 그리고 뭔가 값이 나오는 그 아웃풋, 그러니까 여기서는 커피 머신으로 예를 들자면 뭔가 원두 가루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뭐 함수 리턴 값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두가 들어가는 고 입구, 원두 자체가 아니라 그 입구 자체는 파라미터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머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그 투입구에 원두가 들어가는데 그 원두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잖아요. 뭐 원두가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원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맛이 다른 다양한 맛을 이제 그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제 가루들이 출력이 되는데 그 형태 자체는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즉 가루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맛만 달라질 뿐. 그리고 투입구 자체도 저희가 원두 외에는 어떤 것도 넣지 않잖아요. 뭔가 거기 원두를 넣어야 되는 그 공간 안에 뭔가 핸드폰을 넣는 것도 아니고요. 이럴 때 뭔가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규칙 안에서 어떤 기능을 동작하는 거, 그런 거를 그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알아보기 전에 이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특징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지금 방송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복사가 안 되는데 하나하나 일단 그럼 좀 타이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자바스크립트는 저희가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객체라기보다는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는 무엇이냐? 얘가 갖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수의 반환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구조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가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도 이 네 가지의 특징에 다 충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또 객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 다시 한번 함수로 예를 들자면 함수는 변수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파라미터로 또 함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환값 여기서 이제 리턴이 되겠죠. 그 리턴으로는 이제 함수를 또 리턴 값을 줄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자료 구조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이 의미 자체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지금 설명에서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자바스크립트 이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는 크게 세 가지 작성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일단 써보도록 할까요?
자바스크립트 함수 작성법.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함수 선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수 표현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수 생성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함수 선언문 형태 자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펑션에서 펑션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한 칸 띈 다음에 함수명을 지어주신 다음에 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이 형태,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이렇게 선언하는 방식을 함수 선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표현식은 좀 위로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네. 함수 표현식은 아까 그 함수 자체는 변수에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변수를 통해서 선언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표현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var func 그리고 펑션. 네. 위랑 그 함수 선언문이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는 있기는 한데 그 함수 표현식은 이 베리어블을 사용을 해서 이 함수 자체를 정의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함수 생성자.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배열 시간 그리고 객체 시간에 했었던 그 생성자 함수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var 제가 어떤 곱셈을 나타내는 변수를 만들도록 할게요. 변수명을. 그리고 생성자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u를 저희가 작성을 했죠. 그래서 u를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function 그래서 가로 2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이거 자체도 함수를 저희가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보통 이 함수 생성자 부분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예, 보통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 선언문 또는 함수 표현식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오늘 설명에서는 함수 생성자 부분은 일단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래도 이거는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였고요. 자, 그러면 함수 선언문이랑 함수 표현식은 일단 둘 다 함수를 만드는데 뭐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되나,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저희 변수 부분에 변수 호스팅이라고 있었는데 함수도 그 함수 호스팅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함수로 타이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foo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콘솔 로그로 콜 foo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콜 foo라고 이름을 지었고 얘는 지금 여기 제가 세미콜론 오타가 있네요. 네. 얘는 지금 함수 선언문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이제 함수 표현식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var 해서 bal 그 다음에 펑션 그리고 콘솔 로그 콜 var. 네, 지금 제가 두 개의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선언문과 표현식의 결정적 차이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그 시점, 네, 그 시점에 따라서 요 콘솔 로그가, 그러니까 이 풀라는 함수, 그 다음에 이 바라는 함수가 동작이 되고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보통은 저희가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시킬 때 함수를 먼저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풀라고 하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도 마찬가지로
봐도 함수를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 부분에 함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요. 예. 한번 호출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둘 다 일단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는지. 그럼 지금 아래 보시면 정상적으로 콜프랑 콜바가 예, 호출이 됐죠. 결과값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 푸 부분을 함수 위쪽으로 올려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런을 하면은 네, 함수 선언문 자체에서는 콜푸가 정상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번에 바 부분을 함수 표현식 이전에 제가 호출을 하도록 실행을 하도록 지금 움직였는데 바로 이렇게 에러가 나왔죠. 위에 콜프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 바 부분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그 함수 호스팅과 관련된 그 이슈 때문에 두 개 이제 성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 호스팅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변수 생성과 그 다음에 이 초기화 작업이 분리가 돼서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함수 호스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함수 선언문 또는 함수 표현식으로 작성을 했을 때 어떤 것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어떤 것은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완벽 가이드 책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그 함수 선언문보다는 함수 이 위에 있는 저 선언문보다는 아래 이 바 형태로 해서 그 작성하는 함수 표현식을 조금 더 사용하기를 더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저희가 함수를 만들고 나서 함수를 호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함수 선언문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구조상 나중에 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엄격하게 스트릭트하게 작성하는 걸 자바스크립트 완벽 가이드에서는 좀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함수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표현식으로 좀 연습하는 습관을 좀 들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그 함수 표현식을 가지고 작성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함수를 가지고 숫자 주사위, 그러니까 랜덤한 그 숫자를 뽑아낼 수 있는 그 기능을 담고 있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펑션으로 함수를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call random 이라고 하는 랜덤한 숫자를 뽑아내는 그 함수명을 짓도록 할게요. 지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var 그래서 random num으로 해서 mass의 flow 그래서 다시 mass random 곱하기 6 그리고 플러스 1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 앞에 있는 매스의 메서드로 지금 사용된 이 플로우 자체는 저희 수학으로 치자면 소수점을 내리는 거예요. 소수점을 내리는 거고요. 요 매스 랜덤 요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 랜덤 메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숫자 0에서부터 그 1 사이의 값을 출력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0.000000 뭐 이렇게 쭉 나가겠죠. 최소값은.
그리고 최대값은 0.999999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1에서부터 6 사이 주사위 값 거기에 있는 그 랜덤한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곱하기 여기 제가 6을 했어요. 곱하기 6을 하면은 얘는 최소값이 무조건 0.5 이상이 되겠죠. 무조건. 맞나? 잠시만요. 0에 가까워 0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0.0000000 뭐 1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6을 곱했기 때문에 0.0000006. 예. 어쨌든 계속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대값은 6 미만이 돼요. 제가 0.999999로 했을 때 얘가 아무리 높아봤자 절대 정수 위기 될 수 없거든요. 5.999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거기 안에 최소값, 최대값을 이제 출력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값들을 이 플로우 소수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 소수점을 내리면 즉 여기까지죠. 곱하기 6까지 한 부분. 여기에서 저 플로우 메소드를 사용하는 순간 최소값이 0이 되고 최대값이 5가 돼요. 예. 그래서 0부터 5 사이의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플러스 1을 해줬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소값 최대값이 또 바뀌게 되죠.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 지점에서부터는 그랬을 때 1에서부터 6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랜덤한 숫자를 만드는 요 공식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에서 콘솔 로그로 랜덤 넘을 넣고 이제 함수로 콜 랜덤을 넣고 제가 한 3번 정도 이 콜 랜덤을 호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호출을 하면은 네, 지금 245라고 하는 숫자가 출력이 됐죠. 245. 예. 저희가 일단은 그 랜덤한 숫자를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빼먹을 수 없는 거. 예, 함수를 사용했을 때 지금 제가 이 함수 안에는 콘솔 로그를 사용을 했는데 보통은 함수 안에는 콘솔 로그보다는 이제 리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리턴 랜덤 넘. 이 리턴은 뭐냐면 이 함수의 결과로 반환되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 리턴문에 따라오는 요 뒤에 있는 이 랜덤 있죠. 요 랜덤 안에 이 랜덤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 이 값 자체를 함수의 결과로 일단 반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함수의 결과로 반환시킨다라는 건 이 콜 랜덤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요 랜덤 넘이라고 하는 요 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함수를 종료시켜 버려요. 그 시점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함수 콜 랜덤 자체를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눈으로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리턴문 자체, 그러니까 이 리턴을 사용하면은 아까 저희가 콘솔 로그를 사용하듯이 뭔가 값을 눈으로 딱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 리턴 어떤 값을 이 함수가 받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콘솔 로그를 여기 콜 랜덤 저희가 호출한 부분에 이렇게 감싸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죠. 네. 지금 이 콜 랜덤은 현재 1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지금 갖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리턴문을 사용하는 순간 그 시점에 바로 함수를 종료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제가 어떤 얘기인지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할게요. 제가 리턴문 다음에
콘솔 로그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콘솔 로그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코드로만 봤을 때는 리턴으로 그 이 콜 랜덤이라고 하는 이 함수 자체가 랜덤 넘이라고 하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 요 테스트를 출력을 해줘야 돼요. 제가 실행을 시키면 네, 지금 숫자가 출력된 그 시점에서 지금 콘솔 로그 안에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 스트링 자체가 출력이 안 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리턴으로 랜덤 넘을 그 실행시켜준 요 상태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미 함수가 종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솔 로그로 사용된 요 아래 부분, 함수 다음 부분이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스들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일단 함수 리턴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의 값을 반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리턴이 선언되는 시점에서 그 함수가 종료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랑 아규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은 저희가 하나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our ag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이 함수 아까 그 가로 안에 age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턴으로 age 플러스 쌀입니다. 네. 그리고 콘솔 로그를 통해서 your age를 함수를 실행시켜 주시고, 여기 안에 저 가로 안에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이 함수 안에는 어떤 숫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 이 상태에서 런을 누르면 값이 좀 느리게 나오네요. 잠깐만요. 네, 20살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가 지금 출력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파라미터랑 아규먼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파라미터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 전달된 값을 받아들이는 변수, 예, 변수라는 게 중요해요. 전달된 값을 받아들이는 변수다. 예. 그리고 아규먼트는 어떤 함수를 호출 시 전달되는 값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파라미터는 제가 아직 이게 윈도우 노트북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여기 age가 바로 파라미터예요. 뭐 그 한글식 표현으로 치자면 이걸 이제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여기에서 숫자 20. 네. 그래서 어떤 함수를 호출 시 전달되는 값. 그래서 이 20이라는 이 숫자 자체를 저 파라미터, 전달을 받는 변수, age라고 하는 이 변수에 보내준 거예요. 예. 이 파라미터랑 아규먼트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분명하게 그 정리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아까 그 주사위를 만들었잖아요. 그 주사위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 주사위 함수 자체는 1에서부터 6까지의 값을 갖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1에서부터 6 사이에 랜덤한 숫자를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였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 파라미터랑 아규먼트를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한 그 숫자, 그러니까 1에서부터 저희가 입력한 그 숫자 그 사이에 임의의 랜덤한 숫자를 뽑아내는 기능을 담고 있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전처럼 펑션 해서 call random 해서 offer 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한 숫자를 뽑아내는 그 메소드들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flow라고 해서 소수점 이하는 내려버리고 mass 랜덤 해서 0에서부터 그 1 사이의 값을 일단 갖고 있는 저 랜덤,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아까 여기가 저희가 6이었죠. 일단 6을 적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리고 리턴으로 랜덤 넘버를 넣고, 자 이제 콘솔 로그로 콜 랜덤 그래서 아직 제가 여기에는 그 아규먼트를 넣지 않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요 안에 내용만 보시면 얘는 1에서부터 6까지의 값을 취하게 돼요. 근데 그 1에서부터 6, 그 기준점이 뭐냐면 요 곱하기 6이에요. 네, 요 곱하기 6이 이 숫자 6이 키인데, 이거를 저희가 입력한 숫자 사이의 값으로, 제가 만약에 10을 입력했으면 이렇게 10으로 바뀌고, 12를 입력을 하면 12로 바뀌고, 이렇게 그 동작을 시키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퍼 값이 함수를 그 저희가 입력한 아규먼트가 보낸 값을 받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콜 랜덤에 제가 10을 넣었어요. 10을 넣으면 이 어퍼 안에는 10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랬을 때 여기 곱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10이 곱해지도록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그 조작을 하는 방법은 똑같이 저 파라미터를 숫자 대신에 이렇게 오퍼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정의를 하면은 다시 그 0에서부터 10 사이 안에 있는 랜덤한 숫자를 이제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복사를 해서 5번 정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4, 1, 1, 1, 7 이렇게 1이 3번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문데, 네, 저희가 지금 원하는 형태로 그 랜덤한 숫자들이 지금 출력이 됐어요. 예. 근데 아까는 저희가 6을 했을 때는 6 사이의 값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10을 입력하는 순간 6을 넘어가는, 얘는 이제 그 1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7이라는 숫자는 1에서부터 7 사이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 그 구조 자체를 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그 랜덤한 숫자를, 그러니까 임의의 랜덤한 숫자를 뽑아내는 공식 자체도 이 소스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좀 배워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 아규먼트는 한 개 이상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자, 펑션이라고 해서 그 사각형의 넓이 값을 구하는 공식을 하나, 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래서 위드 값, 그 다음에 헤이트 값을 각각의 파라미터로 넘겨주고요. 그리고 bar, area, width 곱하기 height,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 에리어를 넣어준 다음에 콘솔 로그로 렉트 치시면 아래 밑에 위드랑 헤이트 값을 입력하라고 뭔가 그 안내가 나와주죠. 이게 나오는 뭐 개발자 도구가 있고 안 나오는 개발자 도구가 있는데, 이 클라우드 9은 이것을 다 표현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하게 어떤 인자값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뭐 한 100 곱하기 200을 넣고 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2만이라고 하는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함수라는 게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랜덤한 저희가 숫자를 뽑아내기도 했고 지금 넓이 값을 구하는 함수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인자에 들어가는 이 값들 자체는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출력물들의 형태죠. 그 형태 자체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 함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예. 물론 다른 언어에서도 뭐 클래스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함수의 이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를 사용하는 이 방법들, 예. 그리고 이런 다양한 어떤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능을 담고 있는 함수의 어떤 소스 구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두시면 조금 더 자바스크립트의 이 함수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 파라미터 아규먼트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함수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종류는 일단 주석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함수의 종류는 크게 그 내장함수,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중첩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함수 안에 함수가 존재되어 있는 형태예요. 예, 함수 안에 함수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백 함수. 뭐 다른 얘기로 한다면 고체 함수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식으로는 또 콜백이라고도 하고 하이 order function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이 higher order function의 결국 한국식 표현이 이제 고체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또 난이도가 있는 함수 형태로 이제 재기함수가 있어요. 네,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가지 요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장함수는 어떠한 구조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아우터, 그래서 bar 테스트 1에 1 그리고 bar 테스트 2에 2. 지금 이 아우터라고 하는 저 함수 안에 테스트 1 그리고 테스트 2라고 하는 변수를 저희가 선언을 했어요. 예. 물론 그 변수 값은 각각 1, 2로 저희가 넘버 값으로 주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펑션 inner 라고 해서 bar 테스트 2 100.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자면 아우터 안에 두 개의 변수가 있고 또 inner라고 하는 지금 펑션 값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제가 콘솔 로그로 테스트 1 그리고 다시 콘솔 로그로 테스트 2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스트 2 같은 경우는 테스트 2 같은 경우는 아우터 안에 변수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너 안에 아우터의 함수 안에 변수로도 존재하고 있고 이너 함수 안에 변수로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양쪽 다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일단 이 이너 바깥으로 나와서 이너를 아우터 함수 안에서 한번 호출을 한 다음에 다시 아우터 함수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런을 하면은 일단 보시면 결과값만 본다면 일단 콘솔 로그의 테스트 1은 숫자 1로 출력이 됐고요.
테스트 2 같은 경우는 100이 출력이 됐어요. 예. 이게 그 저희 클로저랑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아마 자바스크립트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클로저 좀 약간 고급 기술이기도 하면서 좀 설명하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예, 그 개념인데, 이 클로저라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을 한다면 내부 함수, 여기에서 즉 내부 함수는 이너죠. 예, 이 이너 자체가 외부 함수, 즉 아우터죠. 아우터 안에 있는 변수, 즉 테스트 1과 테스트 2,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리하자면 내부 함수가 외부 함수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형태, 그거를 이제 클로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 이너라고 하는 함수 안에는 테스트 2가 있잖아요. 이 변수. 얘는 지금 아우터 함수 안에 있는 테스트 2. 즉 이 이너라는 함수가 여기 아우터라고 하는 이 테스트 2라는 변수에 지금 접근을 해서, 원래는 아우터 안에는 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테스트 2 변수 안에는 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너 안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 2 변수에 접근을 해서 그 값 자체를 100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으로 이렇게 100이 출력이 됐죠. 이게 그 중첩 함수가 갖고 있는, 즉 내장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내장 함수는 외장 함수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아예 그 아우터 바깥쪽, 그러니까 지금 아우터를 호출했던 것처럼 이너도 제가 지금 호출을 했는데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네, 얘는 에러가 떠요. 예. 그래서 이 그 이너 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즉 내장 함수죠. 내장 함수는 요 안에서만 놓을 수가 있어요. 예. 즉 아우터 바깥쪽에서는 저 내장 함수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첩 함수, 즉 내장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콜백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콜백 함수. 이 클로저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저희 방송국 공지사항 보시면은 제가 이후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뭔가 자바스크립트 주요 개념은 제가 또 따로 뽑아가지고 또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 방송 일정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희 콜백 함수. 이 콜백 함수는 쉽게 설명드리면 함수를 인자로 받는 거. 예.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흔히 그 보시면 쉽게 본다라고 했을 때 저희 어레이 부분에서 그 for each문, for each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var arr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거기에 apple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토마토, 요 세 개의 값을 갖고 있는 지금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RKDGUSMR 네, 좀 어렵네요. RK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여기에서 콘솔 로그,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for each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저트를 넣고 그 다음에 arr에
for each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그 ARR 이 그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인덱스랑 그 엘리먼트 인덱스랑 그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에게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for each문은 저희가 함수 부분 그 배열 부분에서 봤듯이 첫 번째 엘리먼트가 들어가고요. ment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뭐 이 세 번째 거는 사용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최대 3개의 인수를 받아들여요. 이 for each문은 최대 3개 그 3개를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이 세 번째 거는 제외를 해도 되고요. 지금 지금 이 for each문 메소드로 그 파라미터 값으로 펑션이 들어갔죠. 함수가 들어갔죠. 요 형태 자체를 콜백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콜백. 얘를 리절트를 하고 플러스 1에 인덱스 플러스 다시 플러스 엘리먼트 이코르 ARR 플러스 지금 ARR는 저희가 지웠죠. ARR은 지금 무시를 하고 플러스 escape 이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그 줄바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키보드로 치자면 엔터 값.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저 리절트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 그 소스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배열 부분과 관련된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지금 제가 이 코드 때문에 좀 어색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네, RK님 그 맞아요. 그 내장함수 있는 바 테스트2가 외장함수 안에 있는 테스트2에 접근한 게 맞아요. 그래서 내장함수 아까 얘기했듯이 내장함수가 외장함수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하는 그 형태 그 기술 자체를 클로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for each문을 가지고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 애플이죠.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 바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0, 1, 2 그 다음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 토마토 이렇게 각각의 배열에 지금 저희가 다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 구조를 본다면 지금 for each문의 파라미터로 펑션이 들어가 있어요. 펑션. 그래서 물론 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조작이 있기는 한데 얘가 첫 번째 일단 0번째 인덱스를 찾고 거기에 있는 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걔를 또 받아줘요. 그럼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된 상태에서 아직 저희가 남은 인덱스가 남아 있어요. 첫 번째 인덱스도 있고 두 번째 인덱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0번째 인덱스 값을 다 찾은 다음에 한번 스탑을 시키고 다시 첫 번째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첫 번째 0번째 인덱스를 다 호출을 했어요.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다 찾은 다음에 다시 이쪽 펑션 파라미터로 다시 이 펑션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음 거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거기에 있는 값을 또 다시 리절트 안에다가 넣어줘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 저희가 2번이 남았어요. 두 번째 인덱스가. 다시 또 여기 파라미터로 두 번째 인덱스 값을 또 넣어줘요. 두 번째 인덱스를 이제 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결합값을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ARR이라고 하는 이 배열 안에는 0, 1, 2 총 이 세 가지의 인덱스만 있는데 이제 저희가 다 찾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더 데이터에 접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에서 이미 함수가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함수를 이렇게 재호출하는 이런 과정 자체. 예. 보통 이게 이제 콜백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일단 요 구조 자체는 for each문을 가지고 일단은 눈으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콜백 함수와 관련된 좀 딥한 내용 자체도 딥한 내용도 저희가 그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나중에 주요 자바스크립트 개념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때 그때 같이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귀함수. 재귀함수는 뭐냐면 함수 안에서 함수가 자기 자신을 다시 리턴 값으로 반환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보시면 제가 펑션으로 제 흔히 수학 용어로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4 한 다음에 4 한 다음에 이렇게 느낌표를 주면은 얘의 의미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 형태잖아요. 예, 이걸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재계함수는 이 팩토리얼 예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눈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팩토리얼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펑션에 팩토리얼이라고 놓고 num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if 이 num은 일단 저 팩토리얼이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1을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0도 마찬가지로 1로 출력이 돼야 되니까 리턴으로 1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무조건 1을 받도록 이렇게 조건문을 줬고요. 그 다음 else 값.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1보다 큰 경우겠죠. 1보다 클 때는 리턴으로 num 곱하기 팩토리얼 num 마이너스 1. 요 구조 형태는 제가 이 소스 코드 다 작성을 한 다음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요 함수 얘는 지금 여기 안에 있죠. 요 함수 명령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더 호출을 한 거예요. 더 반환을 한 거예요. 예. 이러한 구조를 재기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콘솔 로그로 3 팩토리얼 값을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결과값이 6이 나와야 되죠. 예. 여기에 아규먼트로 6을 넣고 한번 3을 넣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빠따보니 소니님 이거 제 방송입니다. 리마인드 방송이에요. 제 방송? 네, 리마인드 방송이에요. 네. 지금 출력을 했는데 오타가 있나 보네요. 아, 여기에 함수 명에 오타가 있었네요. 팩토리얼. 자, 다시 실행을 하면은 또 오류가 있네요. 아, 여기에서도 네, 콘솔 로그 할 때도 오류가 있었네요. 네. 자, 보시면 네, 6이 출력이 됐죠. 그러면 1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네, 1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어요. 예. 그럼 저희가 여기에 어떤 아규먼트를 어떠한 숫자를 넣었을 때 그 숫자 기준점을 해서 계속 일씩 하나씩 작아지는 작아지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값들을 계속 곱해 나가는 그 팩토리얼 지금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구조 자체를 그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여기 그 팩토리얼에 아규먼트로 3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럼 여기 num은 3이 되겠죠? 그리고 리턴 값으로 3을 받고 그 다음에 팩토리얼 여기에
3이 들어가요. 3-1.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일단 주석으로 얘는 현재 3 리턴문이 3 곱하기 팩토리얼 팩토리얼을 굳이 쓸 필요 없겠네요. 3 곱하기 상태에서 지금 여기 팩토리얼에 3-1이 파라미터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얘는 여기 부분이 다시 3-1로 이렇게 바뀐다고 봐주시면 돼요. 예. 지금 여기가 3-1로 바뀌었고, 그러면 여기 리턴에 아까 넘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3-1로 이렇게 3-1로 바뀌어요. 여기 안에도 앞에도 또 바꿔줘야 되겠죠. 이 팩토리얼 자체도 3-1 이렇게 바뀌게 돼요. 3-1 이렇게 바뀌게 되고, 다시 이 값 자체가 여기 파라미터로 또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3-1을 취하게 되고, 이 값 자체가 또 여기에 또 넘으로 또 들어오게 됐죠. 예. 그럼 얘는 또 다시 3-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여기 곱하기 하시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거 이해하는데 좀 고생했나요? 예, 요거. 예, 이 재계함수 부분이 좀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 구조 자체가 결국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리턴문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이 리턴문 안에 값이 본인 자신, 그러니까 함수 자기 자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요. 예. 여기 파라미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3-1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1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3-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지금 1이 됐으니까 리턴문으로 또 이렇게 1을 받게 되겠죠. if에 여기에도 또 일단 조건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값이 6이 출력이 된 거예요. 예. 이거는 각각의 값들을 다 풀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예. 물론 이 팩토리얼 자체는 좀 쉬운 형태라 그나마 쉬운 형태라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좀 더 복잡하게 짠다고 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재계함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그 팩토리얼 요 부분을 한번 만드시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뭐 이거 외에도 함수와 관련된 뭐 프로토타입이라든지 뭐 디스 개념, 그 다음에 콜 메서드, 그 다음에 어플라이 메서드, 뭐 좀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제너럴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어요. 예. 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개념들 자체는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 예, 그 방송 스케줄로 보시면은 거기에서 제가 뭐 콜 메소드, 어플라이 메소드는 언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될지, 디스 개념을 언제 설명을 할지 각각에 대한 그 스케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게시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오늘은 저희가 그 함수와 관련해서 가장 그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방송국에 그 방명록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예, 뭐 따로 제 페이스북으로 쪽지를 보내주셔서 물어봐 주셔도 되니까 네, 각자 또 공부를 해 오셔서 다음 주 저희 수업 시간에 같이 좀 Q&A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때 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저희 그 한눈만 패는 자바스크립트 함수편 방송은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다음 주 수요일 방송은 10시에 시작되는 거 아시죠? 예, 그때 다시 방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